일주일 전입니다. 교육부가 2028년 수능 통합사회 문제를 이렇게 공개했죠. 지금의 중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예시 문제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이와 같은 예시 문항을 우연히 보게 됐죠.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까 하고 구체적으로 보기로 했던 거죠. 그랬더니 1번 문제 갑과 을 행복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면서 옳은 것을 찾으라 하는 문제였더군요. 자, 교육부가 설명하고 있는 문항 정보입니다. 교육과정에 있고 내용 요소는 행복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인 진전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하기 위해서 각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 이들이 주장한 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교과 과정에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와 같은 것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배경 지식 이와 같은 것을 공부하지 않고도 글의 성격과 글의 구조를 파악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자, 나는 올해 62세입니다. 할배죠. 여러분들 교과서를 본 일이 없습니다. 볼 이유도 없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배경 지식 없이도 문제 풀 수 있을까? 결국은 문해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문해력 틀만 갖추고 있으면 수능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62세 할배가 문해력으로 수능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최소한 문해력이 무엇인지는 알아야겠죠. 자, 전문가 설명을 보겠습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넓은 의미로는 글을 이용해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한다. 자, 서울대 교수 설명을 별도로 보겠습니다.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읽은 것을 다른 것과 연결시키는 능력,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정보를 연결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밝힌 문제 관련 설명, 이것을 전문가가 밝히고 있는 문해력 관련 설명과 비교,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 교육부는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상가의 주요 개념과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서울대 교수는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로 일치하죠.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자, 이것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해력 관점에서 보면 교과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해력 관점에서 문제풀이를 시도하는 경우 글의 성격부터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글의 성격은 설명문, 논설문, 수필, 실용문 이와 같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죠. 자, 갑을 보겠습니다. 최고선인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을 동반하는 정신활동이다. 그런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품성 상태가 덕이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활동이다. 자, 갑의 글을 보면 자기
생각에 따르는 주장을 분명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잡아낼 수 있죠. 어를 보겠습니다.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가 죽을 만한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덕은 본성적으로 쾌락의 향유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력 있고 훌륭하게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쾌락을 누릴 수 없다. 역시 자기 생각에 따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논설문이죠. 글 성격을 파악했으면 이어서 글 구성 방식에 대한 분석도 따라야 하죠. 갑과 을, 글을 각 문장별로 대치시키면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갑을 보겠습니다. 맞다, 그렇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런데, 그러므로. 을, 맞다, 그렇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특징이 눈에 잡혔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이해할 때 그런데,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접속 부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쓰임새를 알면 독해가 아주 쉬워지죠. 자,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쓴다. 자, 글에 나타난 그런데,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접속 부사 쓰임새에 따라서 글을 다시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서로 묶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첫 번째 문장이 화제가 되고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화제를 뒷받침하는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논설문과 거리 방식을 서로 결합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논설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지는데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과 글쓴이 주장을 밝힌다 그러죠. 본론에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죠. 결론에서는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죠. 자, 문제 지문,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서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최고 선인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이것이 문제 상황 또는 이슈죠. 여기에 대한 갑의 주장은 인간 고유의 기능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을을 보겠습니다. 을은 쾌락은 행복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말했죠. 결국은 쾌락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을은 쾌락과 행복의 관계에서 쾌락은 행복 그 자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본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은 각기 서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연 설명을 마쳤으면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행복이란 덕에 따른 정신활동이다. 을은 사력 있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쾌락을 누릴 수 있다 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글의 성격 그리고 구성 방식의 특징, 그에 따른 키워드와 같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문제풀이 시도해야 되겠죠.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풀이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념과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비교해서
내용을 부자는 겁니다. 자, 개념과 주장은 앞에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 어떻게 발견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두 개의 사진을 놓고 공통점을 찾으면 김정일이가 새로 이사한 집에 들어가서 수돗물을 점검하고 있죠. 자, 그 아들 김정은이 역시 어느 새 집에 들어가서는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는지 물어봤다 그러죠. 그렇다면 공통점은 수돗물입니다. 같은 표현을 찾아서 보면 되죠. 결론은 김정일 시대나 김정은 시대나 50년에 걸쳐서 북한이 아직도 수돗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갑과 을을 이렇게 대비시켰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공통점, 차이점은 아주 간단하게 발견되죠. 자, 같은 단어, 역시 같은 단어 찾아볼 수 있죠. 이번에는 다른 표현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성과 본성 서로 대비되죠. 정신과 몸 역시 대비됩니다. 그렇다면 갑은 행복을 정신활동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을은 육체활동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으나 공통점은 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결론을 보면 또 다른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죠. 갑은 따르다, 을은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르다, 살아야 한다. 이것은 특정 조건을 말하는 거죠. 자, 결론에서 갑은 덕에 따르는 정신활동이다. 덕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을은 사력있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어있는 공통점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답은 아주 간단하게 도출되죠. 갑, 행복은 인간의 모든 행위 궁극적인 목적이다. 왜? 행복이 최고선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니은, 갑, 유덕함이 행복을 정진시킨다. 덕이 있어야 한다. 덕에 따라야 한다. 정진시킨다.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하튼 덕에 따라야만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디귿 을 모든 고통이 제거되면 자,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동요가 없는 상태이다 라고 개념을 설명해 놨죠. 쾌락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맞죠? 이번에는 갑과 을 공통점입니다.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자, 갑에 이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에는 이성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 본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틀렸을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을 결론에서 사력있고 훌륭하고 정의롭게 살다 이것이 본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답은 기억 디귿 리얼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 문제 이론 배제하고 문해력으로만 풀이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죠. 1번 문제 풀이 봤듯이 문해력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면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도 문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번부터 역시 이론 배제하고 순수하게 문해력으로 접근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